두 번째로는 측면이 되죠. 측면에서는 보이는 게 이마 라인하고 코 라인하고 턱 라인하고 입술이 보일 거예요. 그때 균형을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따끔닥터 송치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필러 시술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필러가 워낙 흔한 시술이잖아요. 정확히 필러, 이게 뭘까요? 우리 보통 피부과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보톡스하고 필러잖아요. 보톡스는 무언가 주름이나 뭐 이런 사각턱 보톡스 이런 부위에 사용하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고, 필러는 말 그대로 필링, 채운다, 채워주는 물질을 전체적으로 필러라고 하는데 이제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HA 필러,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필러,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이외에 폴리머라고 하는 이제 뭐 PLLA, 대표적인 게 주베르, 스컬트라 이런 것들도 다 필러의 종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재료에 따라서 채워지는 원리라든지 채워지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굴에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의료용 재료를 전체적으로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흔하게 우리가 필러 시술이라고 해서 솔직하게 필러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죠. 네, 있죠. 그럴 때는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어제도 한 분이 밖에서 상담을 하시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필러를 하지 말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친구인데 한 사람 계란하고 땅콩이 친구예요. 병원에 같이 왔어요. 계란은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 바깥 외곽 라인을 봤을 때 전혀 꺼진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땅콩은 어때요? 땅콩은 중간 부분이 꺼져 있죠. 그러면 계란은 채울 게 없으니까 필러를 권하게 되지는 않겠죠. 쉽게 말해서 필러는 얼굴의 외곽 라인을 기준으로 채울지 말지를 결정할 때 꺼진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꺼진 부분의 기준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부분을 꺼졌다고 볼 것인가. 그래서 어제 오신 그분 같은 경우도 얼굴이 계란형은 아니었고 약간 하트라인 얼굴이라고 해서 광대가 약간 있으면서 얼굴이 갸름하게, 턱 쪽으로는 이렇게 좀 갸름해진 얼굴인데, 그분은 이제 광대 아래쪽이 좀 자기가 꺼졌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필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꺼진 정도가 필러를 했을 땐 더 어색해질 수도 있고 얼굴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적 기준이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정답을 딱 내릴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얼굴의 외곽 라인에서 꺼진 부분이 보이느냐, 꺼진 부분이 보이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계란이냐 땅콩이냐. 그러면 실제로 원장님이 진료 보시면서 고객님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저 그냥 필러 맞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분명히 할 거거든. 본인이 하고 싶은데 여기 왔더니 원장은 하지 말라고 하네. 어차피 다른 데 가서 할 것 같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필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사람은 했을 때 어색해지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색하다는 기준은 뭐냐? 쇼생크의 탈출 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벽을 파서 흙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몰래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서 살살살 이제 흘려서 버려요. 그 흙을 담아서 나올 때 너무 욕심내서 많이 담아 나오면 어떻게 되죠? 들키겠죠. 주머니가 불룩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필러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남들한테 안 들킬 정도의 모양으로 하자. 그게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필러를 넣었는데 내가 원래 가져야 할 예쁜 라인에서 뭔가 어색하게 불룩하게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은 넣지 않는 거죠. 근데 필러는 무조건 어색한 라인이 생기거든요. 저는 TV에서 요즘은 뭐 나눔솔로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필러 페이스예요. 필러를 넣은 얼굴은 바로 보여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해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필러 시술을 잘한 거고, 내 눈에 캐치된 필러는 되게 어색하게 들어간 거죠. 결론은 내가 만족스러운데 남들은 잘 못 알아보는 결과, 그게 가장 이상적인 필러의 결과가 아닌가. 근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장님 눈에는 필러를 맞으신 분들이 그런 형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이 좁은 공간에 두 가지 형태의 꺼짐이 생겼어요. 첫 번째 형태는 웅덩이가 파였어. 이 웅덩이는 너무 메꾸기 쉽겠죠. 이 웅덩이에만 살짝 필러를 넣고 싹 메꾸면 평평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방을 채워야 되는데 이 방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이 기운 거를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가운데 조금만 넣어갖고 될까요?
전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전체를 넣어야 되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죠. 경계가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아주 미세하게 볼록하거나 뭔가 울퉁불퉁한 느낌. 그래서 이마 필러가 가장 어려운 필러라고 하는 게 넓은 부위를 넣어야 되고 경계가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넣어야 되는 시술이라 어려운 거죠. 가장 쉬운 시술이 어디냐면 사실 그래서 코 필러인 거예요. 여기만 살짝 넣었을 때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코 중간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 중간만 딱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양쪽이 튀어나와 있고 그 사이를 메꾸는 시술이 가장 쉬운 시술이고 어떻게 넣든 뭔가 어색한 라인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러라는 게 어려운 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필러가 과해지면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실제로 부작용 때문에 방문하신 그런 고객님들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가장 말씀 많이 드리는 가장 큰 부작용은 예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예쁘지 않다는 기준은 본인이 느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너무 이상하게 필러가 들어갔는데 몇 년간 그 모양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녹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게 왜 모양이 이상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뭐 녹이고 다시 하거나 녹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다시 채워서 매끈하게 해드리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혈관에 필러가 들어가서 괴사가 되는 것 그리고 뭐 염증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가벼운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괴사인데 이 미용 쪽 의사들의 트레이닝이 잘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근데 보통 그렇게 괴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빨리 녹이고 그 괴사가 된 부분이 흉터로 남지 않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도 나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그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해줘야 큰 흉이 안 남고 후유증이 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본인이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나 여기 좀 필러가 필요한가? 그렇게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외곽선은 정면이 있고 측면이 있잖아요. 정면에서 아까 땅콩형 얼굴이 정면을 보면은 움푹 꺼져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여기를 채웠을 때 내 얼굴이 예쁘게 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와서 내 얼굴을 놓고 필러를 넣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를 채웠을 때를 상상을 해보시거나 약간 이렇게 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채워지면 어떤지 보시고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일단 리프팅 개념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측면이 되죠. 측면에서는 보이는 게 이마 라인하고 코 라인하고 턱 라인하고 입술이 보일 거예요. 그때 균형을 보는 거죠. 여기서 너무 이마가 꺼지고 턱이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중안부가 코 부분이 돌출되거나 입이 돌출돼 보이면 그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마를 빼주거나 턱을 빼주거나 아니면 코가 낮으신 분은 코를 빼주거나 전체적인 이마, 코, 입술, 턱 끝의 높이가 예쁜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본인이 집에서 직접 해보시는 방법은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어서 예쁜 얼굴,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과 한번 비교를 해서 높이나 또 이렇게 꺼진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필러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필러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려운 시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술은 결국은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의사를 잘 찾아가는 것밖에는 없는데 무조건 홈페이지에 있는 전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되어 있는 것만을 쫓아가거나 너무 가격만을 보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진짜 사실은 직접 시술 받은 분의 소개를 받는 게 가장 뭐 좋기도 하겠죠. 경험을 받으신 분. 그게 어렵다면 사실은 조금 발품을 많이 팔더라도 여러 군데 다녀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정말 와닿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나를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분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해 보시고 오늘은 필러가 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체크하는 방법과 전반적인 필러가 어떤 거고 부작용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주제를 담아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